호남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곳이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데 많은 국민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의 경쟁에서 두 분 다 저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되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사실 여의도에는 크게 기반이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에 어찌 보면 안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주변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두 분 다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는데 참 할 일이 많지요. 지금 원내대표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대표도 곧 선출하죠. 대표는 전당대회로 선출합니까? 예, 그러니까 딱 대표만 하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대표만 뽑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체 전당대회는 아니고요. 예. 먼저 김병기 새로 원내대표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의원총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오기 힘든 개혁의 적기입니다. 내란 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 꼭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아니 목소리도 힘이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개혁 반드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혁의 적기라고 얘기했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저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6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입법부가 또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법을 예를 들면 검찰 개혁 같으면 뭐 여러 가지 검찰의 비리도 나오겠지만 특검을 통해서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입법부가 명확하게 검찰 개혁 완성이 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요, 이제는 동력이 떨어져요.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가 가장 적기다. 김병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이, 저는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비리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기소를 해대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재판받게 만들어서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그게 대통령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서 할 거라고 보고 그런 일에 우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김병기 의원이 거기에 아마 이제 모든 힘을 개혁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김병기 의원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인물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사실 이제 임세현 대변인님, 김병기 원내대표의 역할, 전략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야당일 때는 여러 가지 뭐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고 통과하는 데도 거부권 때문에 뭐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곧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책임감이 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기 의원이 또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부터 김병기 의원 많이 신뢰했다는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이분이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에서 인사 관련 담당을 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협치라는 이름을 통한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렇게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수월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원내대표로서의 자격이 매우 출중하다라는 게 이제 당 내외의 평가고요. 특히나 이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입법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정부와 결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수시로 연락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잘 논의하는 그런 열린 관계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잘 해낼 거다. 그리고 일단 결단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잘 해내실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종식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위해서 거침없이 전진하겠다.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 항공모함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이 불침이 잠을 안 자는 불침이라고 하면 양절 변호사님, 그 대통령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거
너무들 거의 과로를 걱정해야 되겠는데요. 네, 아주 걱정하면서도 한편 되게 반갑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 지난 6개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12월 3일 이후 6월 3일까지 국민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시달려가면서 12월 3일 이후로부터 그리고 저 모습이 정말 걱정되면서도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실과 약간의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 과제들, 특히 검찰정법을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든가 그 외에 또 언론 개혁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에는 뭔가 필요하지만 또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는 일에 굉장히 주력을 하시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추진하는 부분들 뭐 법 개정보다도 일단은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국무위원회 인선보다도 어찌 보면요. 장관들 바꾸는 일보다도 기존의 장관들을 데리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심지어 지금 오늘 지대본 가면서도 통역관들조차도 윤석열 통역했던 사람들 고스란히 데려갔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장마 시작됐잖아요. 이런 거 대통령 다 챙기는 모습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찌 보면 험한 일 그러니까 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은 다수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김병기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아마도 원내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이번에 처음에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처음으로 권리당원들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권리당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김병기 의원을 적합하다라고 아마 이 좀 추천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박승만 님도 권리당원이신가 봐요. 김병기 원내대표님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운 보검이 내재된 듯 즉 외유 내강형 군자 같습니다.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는데 이번에 권리당원들이 20%인가? 네, 20%가 투표했고 실제로 표수로 따지면은 약 그 의원들 표로 따지면 34명 정도 투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김병기 의원이 일단 실제로 보면요, 약간 위압감이 딱 들어요. 일단 덩치가 딱 좋으시니까 예를 들어 야당 의원들이랑 뭐 대화를 하거나 협의를 할 때도 이렇게 딱 인상 쓰시거나 이러면 되게 약간 내가 저분의 말을 좀 잘 들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도. 그러면 이제 당 대표는 언제 선출합니까? 당 대표는 아직은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지금 곧 뭐 저는 공지받은 바가 없는데 머지 않아서. 네. 지금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이렇게 두 분 정도인데 또 누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정청래 의원만 공식적으로는 출마하시겠다고 이제 기자회견 했고 박찬대 의원은 아직은 얘기 안 했어요? 넌지시만 이야기를 했어요. 넌지시. 예, 넌지시만. 예. 일단 정청래 의원이 선점을 했네요. 네.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할 거다 하는 것은 지난번 대선 때도 막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호남 지역에 많이 막 그 얼굴을 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5.18 묘역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호남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곳이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당대표를 하려면 호남의 민심을 얻는 게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정청래 의원이 아마 호남을 집중적으로 대선 때도 호남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많이 다녔고요. 이번에도 이제 호남을 또 방문하고 이랬는데 저는 누구든 민주당의 자산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벌써부터 약간 좀 우려되는 것은 서로 좀 신경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선의 경쟁을 하고 누가 되든 아직까지는 뭐 정청래 의원만 출사표를 던졌지만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너무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의 경쟁에서 두 분 다 저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되든 만약에 두 분만 나온다고 하면 저는 두 분 다 누가 되든 대표 역할을 잘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응원해주고 축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의원이 선점을 한 것은 이제 먼저 분위기를 좀 몰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져요. 근데 그런 점에서 아마 정청래 의원이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또 지지자도 많이 알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먼저 빨리 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아직 전이니까 정청래 의원의 출사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이 곧 정청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년 동안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 그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정청래 당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이재명 대통령이도 실어야 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뭐 좀 여당이라고 해서 과거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어느 정도는 뭐 견제와 균형 이런 것도 따져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 본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동안 쭉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사실 여의도에는 크게 기반이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에 어찌 보면 안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주변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청래 의원 스스로가 내가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두 분이 또 뜻이 잘 통한다고 한다라면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를 맡는 것도 뭐 선수도 그렇었고 그다음에 대중적 인지도도 그렇고 당내에 또 정치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안 통과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조율하는 능력이 또 탁월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적절한 뭐 당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른 분이 또 경쟁을 한다라면 거기서 또 그 부분도 이제 당원들에게 또 어찌 보면 이제 기회를 줘야겠지만 뭐 이대로라면 저는 정청래 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캬님 아이디가 캬입니다. 캬. 입이 좀 거칠죠. 그것만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임세현 대변인님 당대표도 임기가 있죠? 네, 1년인가? 2년. 2년이나 돼요? 네, 2년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는 바람에 이제 이게 저희가 보궐이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당대표도. 그러면 그 자녀 임기만 합니까? 아마도 자녀 임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조금 당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보궐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녀 임기만 하면 두 분 다 사실은 또 지방선거에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자산들이시잖아요. 뭐 어디라고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도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자녀 임기만 하고 또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셈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출마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이렇게 서로 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안 하는데 지지하는 분들이 막 이제 서로 이러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각자 응원한 분들을 응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표 의원 오시면 원내부대표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자 민주당원들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두 분 다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예를 들어 박찬대 의원이 아직은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나오시게 되면 또 머리 아프실 겁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은데 이래가지고 행복한 고민이죠. 예.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당대표, 새로운 원내대표 이렇게 끌고 나갈 진짜 대한민국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저는 아까 그 불침 항공모함 할 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대통령이 퍼져 자면 국민들이 잠 못 자고 대통령이 잠 못 자면 국민은 편히 잔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참 그 먼 길을 1박 3일로 갔다 온다.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쉼도 없이 달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 그게 달까요? 하여튼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 삶이 나아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시간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자다. 위임받은 자다.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국무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해주는 그 힘을 좀 보여줘야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